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8월 9일인데 내일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입추였죠. 그래서 날씨는 아직 덥지만 이제 서서히 일교차가 좀 커지고 가을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다들 이제 건강 관리 또 잘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증시는 여러분들 사실 조정폭이 상당히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수보다 사실 종목별로 등락이 조금 심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닥은 1060포인트 안착을 했고 코스피는 3260포인트 안착을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 뭐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양봉 흐름이 전개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주봉이 시작되는 스타트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부진한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한 주 기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 캔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양봉은 시가 대비 올라가면 빨간색, 그죠? 그다음 시가 대비 내려오면 음봉. 근데 이제 일봉은 그날 시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 시가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았는데 주중에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면 주봉이 어떻게 양봉으로 이뻐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보다는 부진하게 시작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회복하는 모습들이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흐름도 사실 좀 다소 지루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한 2,800억 정도, 선물이 한 3,500억 정도,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판 게 외국인보단 기관이죠. 한 1조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을 3,300억이나 매도했고 코스피를 한 7,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옵션 만기죠. 이번 주 옵션 만기 매물이 어느 정도까지 출회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매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큰 종목이 상장하는 게 지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카오뱅크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래프톤인데 내일이 이제 크래프톤 상장이 예정이 좀 돼 있죠. 이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본다면 일단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제 이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뭐 마무리는 이 정도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좀 괜찮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실적이면 실적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신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잘 짚어낼 수 있다라면 일단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이제 장투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투는 사실 가격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게 장투죠. 야, 이거 진짜 싸니까 지금 나 이거 매집할래. 그죠? 근데 이제 지수 위치가 작년보다는 사실 높은 자리라 지수 위치가 작년보다 확실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처럼 코스닥이 한 500포인트가 깨지고 420포인트가 깨졌던 이 자리까지 가준다면야 싼 종목들이 많겠지만 물론 지금 싼 종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확률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인 부분. 항상 5할 이상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승률로 매매법을 똑같이 썼을 때 5할 이상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7, 8할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싼 종목들이 많아야만 내가 장투했을 때 내가 수익이 기다려서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위치 자체가 작년보다는 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가 싸지는 않아요. 물론 싼 종목들이 있긴 있죠. 아직까지도 안 간 것 중에서.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낮아지니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뭐예요?
장투보다는 우리가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올바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싸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갔다 밀렸죠.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것들은 뭐 이렇게, 그죠? 반등 보이다가, 왜?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빠지죠. 이렇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지난번에 이제 짚어드렸던 게 서린바이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8월 말에 모더나 생산, 백신 생산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완제품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매물이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좀 볼 종목은요, 코프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재용 가석방 심사가 이제 오늘 있고 2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재용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 가석방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IT 섹터에 조금 더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텐데, 그죠? 이제 이거는 마치 OX랑 좀 비슷합니다. OX 게임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도 약간의 어떤 65% 정도, 60에서 한 65% 정도의 확률로 가석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들은 좀 경계가 좀 필요하겠죠. 자, 어찌됐건 오늘은 볼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 자, 코프라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주말 동안에 이슈가 여러분들 좀 있었어요. 코프라가 어떤 종목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좋은 플라스틱이죠. 자동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자,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차진 애플카. 개발 실무진들이 최근에 극비리에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 애플카가 여러분들 원래 올해 3분기 정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3분기라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9월까지니까. 그래서 애플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거고, 배터리가 어떻게 장착이 될 거고, 전기차로 물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 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OEM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기아나 현대차들이 이제 급등을 해서 부품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베일이 조금 쌓여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 실무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을 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조금 있습니다. 예. SK그룹, LG전자 협의 진행 관측이 됐다. 뭐 파우치형이다. 파우치형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 등을 이야기 좀 나눴다. 뭐 업계에서는 국산 부품 기술 채용 기대 이제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여러분들 뭐가 실려요?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 거예요, 사실상. 얼마 전에 LG와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마그나는 여러분들 전 세계 탑3에 드는 자동차 부품업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LG가 같이 일단 현재는 법인을 세웠고, 근데 이제 그쪽 CEO가 어떤 이제 발언을 했나 이제 간단하게 좀 보니까 마그나 CEO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플카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EO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이제 좀 처음이거든요. CEO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왜? 우리가 무조건 납품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애플에는 이제 대다수,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어디랑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디와 손을 잡고는 사실 극비리인 경우가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데, 마그나 CEO가 그냥 대놓고 애플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애플과 손을 잡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부분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핵심은 애플카가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애플카가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고 뭔가 윤곽이 잡히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기대감이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냐? 아직까진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약간 미리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 코프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코프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카더라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확정적이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로또를 사고 이게 1등 되면 나는 인생이 바뀔 거야. 약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다가 올라가고 아님 말고 식으로 주가 빠지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뭔가 이제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현재는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먼저 생기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님 말고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거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코프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지링크라고 하는 이제 대만 기업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급을 했던 이력이 코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지링크가 지금 대만 업체인데 애플카 부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근데 그 부품을 코프라가 그러니까 비지링크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코프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LG전자. 코프라는 LG전자 전장 부분의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납품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머 소재를 납품 중에 있다. 어디 LG전자의 전장 부분에. 근데 아까도 봤잖아요. LG랑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LG 마그나가 애플카랑 협력사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것 때문에 그러면 코프라도 앞으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네요라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코프라도 미국 공장에 4개 라인과 그러면 미국 자체 생산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코프라도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 3개 라인이죠. 이제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완제품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대로 생산이 들어갈 거냐? 아니야, 그냥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거야. 라고 갈 거냐?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그 갈등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망이 좀 많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애플카가 가장 중요한 화두에서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그 밑에 소재 업체들 있죠. 양극물질, 음극물질을 만드는 애들, 아니면 첨가물을 만드는 애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테슬라만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많이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 개발에 뛰어들고 그 안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소재 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소재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카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 비지링크, 그 다음에 LG 마그나, 이런 쪽을 봤더니, 코프라는 그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더라라는 거죠. 내용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다소 지금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애플카 이꼴 협력사, 그러면 협력사 중에 코프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조금 편하죠.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정고점이 좀 넘어갔습니다. 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사실상 말 그대로 강도는 그러니까 철과 같은 강도에 무게는 가볍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벼우면 연비가 좋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차량 경영하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이슈다라는 건 분명히 해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고점이 넘어갔어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깃대형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저점과 고점이 어떻게,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이 높아진다. 이게 마치 깃발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깃대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고점이 뚫리게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고점이 오랫동안 형성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레벨업에 대한 어떤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고점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돌파가 된 겁니다. 하루 갖고 지금 돌파가 딱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도 비싸지가 않고 이슈도 있고 그동안의 고점 매물 소화를 상당히 좀 거쳤기 때문에 코프라가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 6,500원짜리 구간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보면은 7,000원.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7,000원을 너무 기준점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6,500원 안 깨면 어디 일단 8,000원까지는 열어두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뭔가 확정적인 게 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8,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 지금 뭐가 확정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치 테마주도 다 그래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뭔가 실적이 확정적으로 좋아져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거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뭔가 이제 팩트가 부정적인 게 딱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감 때문에 부각되는 쪽.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 한 3개월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받거나 횡보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는 6,500원 지지 라인 1차 목표가 8,000원, 2차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카에 대한 어떤 지금 뭔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우린 이건 아니야라는 그 애플 쪽에서 이제 뭔가 발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회사 쪽에서 뭔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기대감 자체가 지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지도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숲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숲보다는 지금은 나무가 좀 중요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숲이 없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은 아예 살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생물이 그 어떤 분위기에 적응해가면서 잘 사는지에 대한 주목은 우리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잘 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어제 상한가 오늘도 추가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할 뻔했는데 오후장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만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못 짚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손가락 빨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포인트를 짚는 게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면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셔가지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셔가지고 요즘 장사가 좀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갖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좀 많이 하셨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